농지 얘기는 좀 넘어가 보고 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언론사에서도 인사검증 기사를 쓸 때 예. 배우자보다는 본인의 의혹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려고 하는 어떤 자리 있잖아요. 예. 어느 부처 장관 후보자냐에 따라서 거기와 관련된 것에 대한 좀 의혹이 있으면 더 네, 주의 그렇죠. 깊게 보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네. 뭐 이런 의혹이 있고 또 자녀 같은 경우는 조기 유학을 보내면서 네. 의무 교육 시기를 좀 뭐 그렇더라고요. 위반했다 뭐 위반했더라고요. 이런 의혹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논문 표절은 이게 김민석 후보자 김민석 총리의 아들까지도 논문 표절은 근절해야 된다면서 법안 발의를 좀 요청할 그렇죠. 정도로 그러셨죠. 그런 중대한 그렇죠. 사유잖아요. 예. 이거 근데 제대로 소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이 허니문 기간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뭐 성남의 이름도 모르는 대학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뭐 표절 의혹이 있고 했었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표절로 말미암아 이제 석사학위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보면 더 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주진우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저도 많이 쳐봤으니까 WJD 정자, 예. 정자를 WJD로 한 급하게 식으로, 하다 보면은 예. 한글 자판이 그렇죠. 영어로 갑자기 바뀌면서 예, 잠깐 영어 섞이고 이런 거. 그렇죠. 네. 예. 그 정도로 했던데 이건 해당 부처의 장관치고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또 그와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예. 조금은 자질의 국민적 차원에서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지금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좀 영향을 준 분이고 예.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직책도 맡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의 두 자녀는 다 조기 유학을 보내고 심지어 그렇죠. 둘째 딸 같은 경우는 그때 동행하지 않아서 예. 의무 교육법 위반 의혹까지도 불거진 상황이고 네. 근데 뭐 조기 유학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교육부의 수장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자녀는 국내에서 교육을 이렇게 안 시킨 거는 좀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국내 교육, 뭐 국내 여러 가지 이제 입시 제도에 대한 수장이 될 텐데 전 또 그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예. 자꾸 해외 유학 하면 회계사 관점에서 듣게 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친한 후배들 국내 이제 굴지의 회계법인의 임원들이 됐거든요, 이미. 예. 뭐 이제 상무다, 전무다 이렇게 됐는데 하루는 밥 먹다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회계사 이 파트너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회계법인은 예. 파트너인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식들을 유학 보낸 파트너, 그리고 유학 보내지 않은 파트너. 유학 보낸 파트너들은 돈을 못 모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사실 회계법인 파트너들이 연봉이 셀것 조금은 같은데? 상상 이상으로 세요. 예, 상당히 예. 셉니다. 그러면 도대체 해외 유학하는데 얼마나 들까 하는데 지금 두 분을 해외 유학을 보냈다는데 남편분이 교수여도 이게 정말 가능할까일 정도로 그런 의문도 들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했다라면 본인들의 어떤 미래, 본인들의 어떤 노후 보장책 이런 것들도 버리면서 해외 유학에 올인한 셈인데 이분이 조금은 교육부 수장이 된다라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다음 주에 청문회가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의 후보들이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라는 상황인데다가 예. 그럼 하루 정도 청문회하면 끝나는 거고 예. 뭐 표결이 필요한 후보자도 이제는 없다 보니 웬만하면 그렇죠. 그냥 임명이 다 될 것 같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에 한번 썼는데 네. 다들 이제 레파토리가 똑같더라고요.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 뭐라고 하냐면 청문회 과정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이미 설명드렸다. 예. 이러면 이 두 가지로 하면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야, 정말 대단들 하시다. 네. 말씀처럼 이제 뭐 행정부까지도 민주당이 이렇게 다 행정 권력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여과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네. 이런 식의 소위 뭐랄까요? 인사 과정에서의 어떤 독재, 전횡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SNS에 여러 가지 좀 후보자들 의혹도 지적을 하시고 네. 또 한 가지 좀 정리를 하신 게 있던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공직에 진출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좀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근데 꽤 많았어요. 저 하면서 좀 상상 이상으로 정확히는 이제 저희 단체 박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네. 한번 해보자 해서 쭉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맞고 푸는 식으로 기사 검색식으로 해봤는데 12분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임명되고 또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되어 있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저는 곧바로 이거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 어떤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익적 성격의 재판이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네. 다 개인적인 비리와 그런 어떤 배임 행위와 관련된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들을 변호사들이 수십 명의 변호사들, 뭐 굴지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주고 이와 같이 이재명 행정부의 각종 권력 장치들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예. 저는 조금 여러 가지로 어떤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들이 꽤 있었다라고 네. 하면서 그 대응 TF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어떤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얘기를 또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앞서 이제 들으셨나요?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지만 망발이죠. 아이 그게 망발. 예. 그게 이 사법부의 어떤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소리인지 다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간에 있었던 이런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 대한 TF를 만들겠다. 저는 그건 좀 찬성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TF가 만들어지고 전 제발 만들어지고 좀 조사 활동을 활발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드러난 어떤 객관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뭐 검찰이 잘못 기소했다. 뭐 자기들 하는 대로 하고 또 드러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비근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이와 같은 대북 송금 관련 의혹에 대해선 이화영 그 변호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이다. 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 객관적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 셀프 탄핵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셀프 탄핵. 저는 한번 TF는 좀 해봐라. 맨날 사실 저는 그 민주당 의원분들 일을 별로 안 하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네. 뭐 제 개인적인 시각은 한번 TF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의 죄과가 혹시라도 드러난다라면 한번 셀프 탄핵도 용기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 거면은 그냥 방향 정해놓고 하지 말고 진짜로 해라 이런 진심으로 취지시군요. 해야죠. 예, 저는 응원하고 싶고 만약에 뭐 저보고 그런 뭐 TF 위원으로 와달라 하면 저는 맨발로 가서라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